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가을은 노벨상의 계절인데요. 오늘 경제학상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앨리스 먼로의 수상 소감이 화제인데요. 100여 명의 수상자 가운데 여성은 고작 13명이었다면서 노벨상의 남성 편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얼마 뒤에나 나올 수 있을지. 전 세계 엄마 열풍을 일으켰던 엄마를 부탁해의 신경숙 작가와 함께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또 취업의 계절입니다. 본격적인 서막이 오른 취업전쟁. 과연 이대로 좋은지 잠시 후 이 문제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을 하면은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의 계절이죠. 오늘부터 시작된 국감, 기초연금 문제,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65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국감 따라잡기에서 이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죠. 방송계에서는요, 가을은 편성 개편의 계절입니다. 개편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뉴스 정면 승부. 오늘부터 예스 또는 노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짧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스 또는 노로 이렇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연금 걱정되십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오늘부터 이렇게 예스 또는 노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걱정되세요입니다. 예스 또는 노라고 답하시고요. 또 함께 의견도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2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까칠한 뉴스. 역시 정치권에서는 국감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부터 국감 시작됐는데 20일간 계속해서 이 국감 따라잡기 까칠한 뉴스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국감이 시작됐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국감인데 오늘 어땠는지요? 네, 국회는 오늘 국토위와 국방위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첫날부터 기초연금 수정 문제를 비롯해서요. 차기 전투기 사업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문제 그리고 교과서 2년 편향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리는 국감 오늘부터 약 20일간 630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인데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에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닐지 벌써부터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국감을 보면은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좀 겉핥기로 한 적이 많았었죠. 굉장히 많았었는데 더 늘어나니까 더 걱정이죠. 글쎄 지금은요. 말입니다. 네. 예, 630개 기관 또 네. 국회의원들이 또 텔레비전 카메라에 상당히 의식해서만 발언하고 그렇죠. 카메라가 확 비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있고 네,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런 경우가 많다가 또 스마트폰 만지다가 또 이상한 거 들키고 네, 그런 적이 네.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기초연금 문제가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대선 공약이 사실상 후퇴하고 파기된 것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계속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요. 현재 그 30, 40대 젊은 세대가 시간이 갈수록 돈을 적게 받는 구조라면서 정부안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요.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납입한 돈보다 손해본 일은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민주당 이현주 김용익 의원은요. 지난 8월에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가 당초 제시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지금 실세 장관으로 불리던 진영 장관 사태로 어수선한 복지부는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아니었다면서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참 답답하겠어요. 수장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 좀 실세 장관이 오면 그 부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갑자기 확 빠져버렸으니. 빠져버린 상태에서 국감에서 난타를 당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더 힘들죠, 사실은. 우편향 교과서 문제도 역시 도마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요. 각각 본인의 노트북 위에 일종의 그 문건 같은 거를 달았는데요. 한쪽에서는 좌편향 외국 교과서 검정 취소 이런 문건이었고요. 또 다른 곳은 친일 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이런 종이었습니다. 같은 역사를 두고도 이렇게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지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오늘 그 국감에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유영익 그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2009년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미래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 시 정부가 추구한 친북 반미 정책의 부당성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10년권의 좌파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식 의원은 당시 이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분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인정하고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가 그 잠깐 동안 중단되는 등 여러 가지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감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좌우 진영 논리 갖고 싸워야 되는지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한데 네. 역사 문제 그러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한마디로 이제 전쟁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건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한 목소리였나 보죠. 그렇죠. 맨날 싸우다가도 한 목소리를 내는 이슈가 바로 일본 관련 문제일 겁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여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방침에 대해서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요. 다 되고 난 뒤에 정부가 입장을 가지면 뭐 하겠냐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고요. 무소속의 박주선 의원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에도 영향이 있는 데다가 일본에 핵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요. 일본의 군사적 보통 국가화 추구는 한미일 동맹 체제 내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사실상 꿀먹은 벙어리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가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면서도 또 외교부가 국감에서는 또 역시 복지부와 함께 난타당하는 부서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또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 문서가 파기됐다 이런 의혹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나 보죠. 외교부는 뭐라고 설명했는지요? 예, 오늘 일단 해명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문서가 대량으로 집중 파기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파기된 문서가 모두 사본이다. 원본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였죠. 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파기된 비밀 문서가 3만 건이 넘는다고 밝혀서 소위 말하는 제2사초 증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었던 지난해 8월 그리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총 5만 건 이상이 파기돼서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파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고급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은퇴하는 일도 있었죠. 예, 당시에 한 명이 사퇴했고요. 그때 네. 김성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쟁 문제로 이제 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민생에 주력하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 제안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자회동을 통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바닥이 났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반응은 상당히 좀 싸늘했습니다. 어떻죠? 이현주 대변인은요. 국감을 앞두고 다른 이슈로 국감 이슈들과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생은 국감장에서 논하겠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최근에 NLL 관련해서 정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논란을 종식하겠다 한두 달 전에 선언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최전선에 나서서 다시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양치기 소년이 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국감을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뭐 공세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야당 쪽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수염을 깎고 국감에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오늘 네.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국감 따라잡기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7분 51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네, 바로 교통 상황은 잠시 뒤에 더 알아보고요. 이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민생에 대한 감사보다 오는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게 앞서서 정쟁의 장으로 서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공직후보 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 연결해서 오늘부터 시작된 국감 그리고 보름 앞으로 다온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정감사 중이라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국감장에 계신 거죠? 예, 바로 잠깐 옆방에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이슈들이 많아서 혹시 국감이 민생을 감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도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 어디에 중점적으로 임하고 계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또 도움이 되고 또 행정부의 어떤 그 업무 추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시정 방안을 연구해서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정감사인데요. 예. 그러나 현재 그 보궐선거가 눈앞에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이 여러 가지 사정상 야당의 어떤 전략이 그런 정부의 정책상의 미비점 또는 여당의 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아예 정쟁으로 흘러서 네. 결국에는 생산성이 별로 없는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좀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을 받고 네. 또 그동안에 조금 잘한 면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계기로 이 정책감사를 이어갈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도 정부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실 생각인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와 국회의 문제도 본연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를 감싸기만 하면 국민들께서 신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부 행정부의 건전한 견제 균형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의 문책도 요구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은 뭐 야당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소속한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죠? 예. 아주 이름이 긴데
의원님이 소속한 상임위에서 오늘 쟁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러면요? 역시 이제 농업인들이 금년에 그 쌀농사를 지었는데 상당히 풍년이라고 하고 약 5% 정도 더 작년보다 더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제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농업인들의 소득이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한 문제와 그다음에 정부의 쌀 직불금 산정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뭐 따끔하게 지적하신 건 없나요? 저희 경우에는 한식 세계화 사업이 문제가 많고 또 어떤 그 비용을 펑펑 쓰면서 실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했었고요. 예. 그것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까지 의뢰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금 더 문책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소속하신 데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로 인한 수산물의 오염 문제. 예. 이 문제는 오늘은 다루습니까? 다루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인데요. 거기서는 분명히 뭐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저는 지난번에 네. 이미 조금 연구를 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경우 여러 가지 방사능 검사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처 예. 제대로 검사가 안 되고 일본의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해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본의 기준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수산물이라도 네. 우리나라는 기준이 좀 약간 허술해서 예. 일본에서 유통될 수 없는 수산물이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관심도 높으니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여당이라고 해서 또 봐주거나 그러서는 안 되겠죠. 네. 예. 자, 그런데 이 국감에서 이번에 피감 기관이라고 할까요? 감사를 받는 국정감사를 예. 받는 기관이 600개의 기관이 넘어갔고 너무 많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 물론 그런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국정감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사실 제대로만 한다면 네.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예. 각자가 모두 한 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 똑같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어떤 이해 정도가 좀 다르고 자신의 이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선택을 해서 감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업무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상의 자신의 역량을 전부 다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600개 정도 되는 기관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기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나치고 일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만 집중하다가 보면 결국 대다수 기관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들이 국감의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이 소속된 이 농림축산식품해양위에도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저희는 기업인 수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수완이 되어서 만약에 기업에 문제점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국정감사에서 불러서 또 따질 것은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할 텐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기업의 어떤 대표자들을 불러서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고는 별다른 질문도 없이 돌려보내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억제일 뿐만 아니고 때때로는 사실상 필요 없는 기업인조차 불러서 네. 군기자비식 국정감사를 한다 이런 불만이나 비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증인 소환 또는 참고인 소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우리 당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조치도 취했었는데요. 예. 그러나 또 이 국회가 우리 당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국감이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는 30일 재보궐 지방선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공직 후보자 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30일 재보궐선거 두 지역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 보고되는 바로는 우리 후보가 두 군데 다 약 2배에서 4배 정도 앞서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후보들이 개인적인 경쟁력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지역 주민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판세인데요. 나머지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 본인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필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청원 전 대표 공천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낙하산 공천이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선거 과정에서 어떤 후보를 내보내면 그에 대한 또 나쁜 형태의 이야기가 항용 있는 것이고 이번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또 본인이 과거 여러 가지 논란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당에서 꼭 필요한 인재이자 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동안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경륜을 활용해서 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서청원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물론 서청원 후보의 연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본인이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또 그분의 경륜을 우리 정치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 이런 판단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요. 아주 짤막하게 간단히만 좀 여쭤보세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이런 상향식 공천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간단히만 좀 언급해 주시죠. 저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이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천에 대한 국민의 그 어떤 나쁜 인식이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누리당 공직후보 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내일은 국정감사와 오는 30일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보일러는 번호가 2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성 보일러는 열 교환기도 2개. 가스미도 잡겠다. 가스미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보일러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퓨얼.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의 소통은 오늘의 Yes, O, No라는 코너인데요. 국민연금 걱정돼서요. 되십니까? 이 부분입니다. Yes 또는 No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 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013년 가을 24시간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 보다 알찬 내용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결정판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경제 종합 비타민 곽수종의 생생경제 그리고 YTN만의 노하우 매시가 정확한 뉴스가 가을 개편을 맞아 더욱 새로워집니다. 2013년 가을 YTN 뉴스 FM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함께 가실게요. 느낌 아니까.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잠시 뒤에 정면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이번 라운드는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평소 방송에서 보기 드문 인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2009년 최고의 화제작이죠.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출간해서 국내외에 엄마 신드롬을 일으킨 소설가 신경숙 씨를 모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니세프 친선대사 자격으로 네팔을 방문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살피고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신경숙 선생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작품도 쓰고 또 해외 이런저런 문학축제에도 참가하고 예. 최근에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대로 네팔에도 다녀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네. 네팔에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다녀오신 거죠? 네. 네. 유니세프 친선 대사 해보신 거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 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6월에 처음 친선 대사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활동한 건 많지 않고. 네네. 이번에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네팔에 다녀온 게 제가 공식적으로 활동한 첫
활동입니다. 네. 네팔에 가셔보니까 어떻습니까? 네팔에 가게 된 거는 이제 스쿨스 오브 아시아라고 그런 유니세프 안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어린이들이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 유니세프 위원회에서 직접 그러니까 현장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좀 없었어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그 네팔에 네. 네팔 어린이들을 직접 이렇게 바로 현장으로 어떤 후원금을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 함께 저랑 함께 그 스태프들이 가서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떤지 예. 어린이들이랑 그 여성들 이 환경들을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예. 직접 만나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 네, 아이들도 네, 여성들도요? 네. 예. 네.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들을 때 하고 직접 가서 보고 나니까 네. 저 자신도 사실 그냥 막연하게 약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니까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우리가 사실 유니세프 후원국 유니세프 쪽에서 어떤 지원을 우리도 받은 그런 세월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1994년부터 이제 그동안 지원을 받다가 94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네팔에 가서 보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어린애들은 너무 많은데 학교 시설이나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불안하고 또 좋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예.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보다 집에서 그 어떤 가사노동이나 어린이 노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런 걸 보면서 유니세프 어떤 그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공감을 많이 하고 왔죠. 예. 그 가운데서도 네. 특별히 정말 이 아이는 정말 잊을 수 없다거나 또 이분은 잊을 수 없는 여성이 있다든지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네팔에서 또 두 번 카트만두에 가서 2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아주 네팔 깊은 곳까지 가봤어요. 예.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를 또 찾아가기 위해서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소녀 둘이 정말 너무나 큰 나무짐을 머리에다 이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내려오고? 네, 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니까 이제 짐을 머리에 이고 있던 그 나무 짐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비켜주는 거죠, 길을. 길을 비켜준다. 그래서, 네. 예, 지나가다가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나무. 얼마나 무거운가?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8살, 9살? 예. 10살은 안 돼 보이는 그 어린아이가 그걸 머리에다가 이고 내려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학교에 가도 그렇겠네요. 갈 나이에 그러고 네. 있었고 또 어린이 클럽이라고 준마라는 지방에서 어린이 클럽에 가서 그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대부분 13살에서 17 사이 10살인 소녀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학교 갈 나이에 모두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 생각도 많이 나고요. 또 어떤 여성 쉼터에서는 물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중에 한 20살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 눈에는 아이로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13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15세 아이를 낳고 지금 20살인데 네. 네, 그래서 5살짜리 아들이 있는 채로 좀 카스트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런 저기도 못 받고 집에서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도 만나고 근데 그 20살 되는
그 내 눈에는 아이로 보이는 그이가 하는 말이 네. 꿈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니 자기는 꿈이 없고 자기 아이가 카트만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꿈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런 네. 이야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대학 1학년인가요? 네. 뭐 그런 상황일 텐데 나는 꿈이 없고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참 아프고 그랬습니다. 엄마는 엄마네요. 그러니까. 네. 네네. 네. 내가 보기에는 아이도 물론 잘 성장해야 되겠지만 예. 이제 20살이니 그 여성도 새로운 어떤 찾아갈 길을 찾아가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았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과 비교도 많이 해보게 되고 예.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고 또 일단 기초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그 어린이들이 노동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좀 작은 그런 도움으로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예.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예. 네. 네. 젊은 어머니, 젊은 엄마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신순이님께서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이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네, 이번에 네팔에서 본 그 젊은 여성을 통해서 네. 뭐 속편이라든지 제2의 또 소재를 많이 좀 찾아내셨겠어요? 작가가 어떤 머무는 공간이나 작가가 봤던 어떤 풍경이나 또 들었던 이야기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작품에 드러나게 돼 있죠, 나중에. 네. 그래서 제 마음 안에서 이제 지금 본 것들은 최근의 일이니까 예. 어떻게 제 마음 안에 쌓여 있다가 육화돼서 나올는지 저도 긴장이 됩니다. 그래요. 예. 네. 네, 긴장이 되신다. 앞서 아주 그 산길에서 내려오는 그 소녀 이야기. 그렇게 힘든데도 네. 남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또 가슴에 다가오네요.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각자 혼자들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먼저는 나만 편안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이런 것은 이제는 오히려 더 불안한 일인 거고 내 주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네. 그 어떤 기초 인간 생활의 어떤 조건에 있어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같이 누리고 예. 공유하고 그럴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어깨를 걸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 선생님은 평소에도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 작품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사실 기부라는 것은 말이 그냥 기부라는 말이 조금 너무 좀 과장되어 있는 어떤 말 아닌가 싶고요. 아, 그래요? 기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그게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부를 함으로써 가장 마음이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충만함을 느끼고 하는 거는 그 받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기부를 하는 사람 쪽일 거예요. 내 기부를 하는 사람이 더 받는 게 더 많죠. 기부를 함으로써 내 자신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지금 기부를 새롭게 또 정의해 주셨는데 이 글을 쓸 때 어떤 영감도 그런 식으로 좀 다가오십니까? 우선은 저는 제가 소설을 쓰게 된 것은 그거밖에 할 줄 몰라서이기도 하고 글을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것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사람들이 모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 꿈 곁에서, 늘 살 수 있는 거, 그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가 쓰는 글이 단순히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스며들어서 쓰게 되는 것이니까, 네. 사실은 손으로 제가 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양, 비타민 같은 거를 예. 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서로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그 엄마를 부탁해가 네. 정말 많은 분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신순이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작가 입장에서 보고 계신지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네. 저는 이 작품을 쓸 때는, 네. 제가 16살 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예. 저도 이 교육 때문에 또 그렇게 좋은, 가난해서다 이런 거보다도 형제가 많고, 그래서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이런 일이 저한테는 좀 수월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이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밤이 있었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단해 보여서, 예. 그때 내가 저 도시로 가서 언젠가 작가가 된다면, 저 지금 어째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내 엄마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게 아마 엄마를 부탁해 어떤 씨앗이었을 그래요. 거예요. 헌정의 소설이네요. 네. 네. 그래서 예. 그로부터 거의 작가가 되었고, 작가가 되고 나서도 오래 못 쓰다가 예. 제 마음속에 어떤 약속을 지키는 그런 작품이죠, 저한테는. 예. 그래서 그 작품이 쓸 때 엄마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런 게 16살 때 생각과 예. 그 작품을 쓰고 있는 제 나이 몇 년 전에 저와는 예. 생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사실 이걸 읽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을까라는 생각은 거기까지는 쓸 때는 못했고요. 예. 벅차죠. 작품을 마치는 것을 벅차가지고.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그 첫 문장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시대의 어떤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그 엄마라고 하면은 느끼게 되는 그런 정서들을 모두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그걸 공감하지 않았을까. 네. 엄마한테도 그랬지만, 예. 오히려 그 엄마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예. 그 가족들의 어떤 심리 상태, 그들의 방황,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나의 첫 근원지는 어디일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 끼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이 끼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했겠죠. 예. 이번에 네팔에 가서 이렇게 어린 소녀, 어린 어머니들 이렇게 보셨는데, 다음 작품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언제, 아직 집중적인 집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쓰고 있었고요. 네. 이제 10월,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집필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새 장편 소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어떤 것이 될까요? 지금은 비밀입니다. 예. 이번에 네팔 다녀오신 것도 좀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글 써내려 가시는데.
이제 사건이 어떤 직접 들어오진 않겠지만 네. 어떤 여운 같은 게 깔려 있을 수도 있겠지요. 네. 혹시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분 누군지 아세요?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예. 네. 한국 문학의 세계화 또 우리 신경숙 작가의 또 노벨 문학상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세계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작품이 한 권 저는 뭐 아직 영어로 작품이 한 권 번역돼 있는 작가에 불과하고요. 네. 지금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은 실망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뭐 묘한 여러 어떤 파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한국 고은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이 늘 언급되고 있으니까 네.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지는 날도 올 것이고. 예. 그런데 뭐 문학을 글을 쓴다, 문학을 한다,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을 발표한다. 이거는 꼭 노벨문학상이나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 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억압관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네. 그래, 노벨 문학 시즌 될 때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네.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 않고요. 네.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단지 우리가 한국어라는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예. 아닌 것. 그것에 지금 큰 어떤 발목이 붙들려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좋은 번역가를 많이 길러내서, 예. 우리 한국 문학이 좋은 번역가에 유럽이나 또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그런 시간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네. 밝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차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예. 선생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설가 신경숙 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오늘부터 뉴스 정면 승부가 새로 시작한 코너죠. 오늘의 Yes or No 라는 코너인데요. 국민연금 괜찮으세요?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스냐, 오냐, 노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의견과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요. 아니면은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